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정치가 지금 미쳐 들어가고 있어요. 정치가 미쳐 들어가고 있는데 고통받는 것은 국민이에요. 국민이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5년은 국민의 영혼을 털어버렸다. 비양심, 비도덕으로 영혼을 털어버렸다. 비공정, 불공정, 비상식으로 영혼을 털어버렸는데요. 윤석열 5년도 국민의 영혼을 털고 있어요. 국힘이 지금 이준석 징계 문제가 이게 몇 달 동안 계속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 주 안에는 끝날 것 같아요. 뭐 6월 27일 날 연다 그러는데 그 전에라도 끝날 것 같아요. 이준석 징계 문제는. 분위기를 제가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국힘이 당대표를 징계한다는 것을 미친 짓을 하고 있고, 그 민주당 놈들은 원래 미친 놈들이에요. 더불어 미친당이라고 제가 3년 전부터 그랬잖아요. 미친 짓을 하다가 대선 연패하고 대선 패배하고 지선 패배했죠. 근데 저놈들은 미치는데도 어제 몇 달 미치다가 제정신 돌아올 거예요. 근데 국힘이 더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응? 고고TV에 아랭을 기대하지 마세요. 고고TV가 지금 방송을 하면서 대단히 많이 참는 거예요. 윤석열과 이준석과 국힘을 보면서 대단히 많이 참는 거예요. 이준석을 치내는 문제는 지금 우파 유튜버들 쓰레기들하고 그 다음에 윤핵관 일부 또는 윤석열에 기대는 해바라기성 권력자들, 이준석을 치내는 문제는 거무 윤핵관과 이준석의 싸움이다. 윤석열과 이준석의 싸움이다. 그죠? 신구 세력의 충돌이다. 뭐 민주당하고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렇게 말을 하는데 기본은 공천권이 있어요. 공천권. 그죠? 공천권에 있죠. 이준석 같은 경우는 혁신위를 띄운 것이 그 효과가 없음에도 끝까지 혁신위를 지금 밀고 가고 그거를 모든 템으로 정치를 주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준석이가. 그 혁신의 핵심은 중앙 집권, 중앙 권력인 국민의힘 공천을 이준석이가 관리하겠다는 소리예요. 공천권이라는 소리죠. 그죠? 근데 지금 국힘의 대부분의 별을 다는 거 준장부터 시작합시다. 별 하나가 준장 이상급이죠. 국회의원들이 차관급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장급이라고. 응? 그 비례대표나 아니면은 지역 대표나 지금 한 108번뇌들이 지금 설치했는데 그들은 윤석열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윤석열 쪽에 충성할 수뿐이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은 윤석열 5년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 대통령의 시대예요. 대통령의 시대인데 그 윤석열의 시대란 말이죠. 잘 됐든 잘못하든 잘 가든 잘못 가든 대통령의 시대인데, 그러면은 이 국힘이 전체가 이 배지 단애들, 국회의원직 단애들은 윤석열을 바라볼 수뿐이 없어요. 그래야지 지들이 공천에서 살아남는다. 왜? 윤석열 우리는 제왕적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총장 출신의 검찰총장을 후배로 한동훈이라는 사람을 앉혔고, 한동훈을 차기 대권 주자로 윤석열은 점지를 해버렸고, 그죠? 그러면은 이것들이 국회의원 하는 놈들은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권력 제왕 쪽으로 아부할 수뿐이 없는 문제죠. 거기서 이준석이든 나도 국회의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정치는 바꿔야 되는 거고, 정치를 바꾸려면 사람을 바꿔야 되는 거고, 사람을 바꾸려면 공천부터 구기득권은 어느 정도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내가 공천에 관리하겠다고 혁신을 만들었고, 저 윤핵관들을, 윤떨거지들은 민들레를 만들었고, 민들레뿐만 아니라 많은 것들이 앞으로 생겨날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에서 이기고 지선까지 와서 이겼으니 정권 교체가 됐잖아요. 지선을 이겨야 정권 교체라 그랬는데, 근데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민심은. 그러면은 이제 이것들이 자리다툼, 공천권 경쟁, 자리다툼을 한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국민들이 죽어나는 거야.
지금 퍼펙트 스톰으로는 경제 위기, 이제 모든 언론이 경제 위기를 기정사실화하죠. 경제 침체를 기정사실화해요.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스태그플레이션급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응? 그럼 국민들은 민주당이나 국힘이나 특히 국힘은 집권 여당이니까 고물가, 고환율, 고인플레, 뭐 고임금, 뭐 별로 부동산, 주식 폭락, 코인 폭락. 우리 살 길이 없어요. 먹거리가 너무 비싸요. 좀 살게 해주세요. 국힘 책임이라는 거죠. 그걸 해결방을 하는 게. 근데 그걸 안 하고, 우리가 미쳤으니, 국민이 우리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당권 경쟁한다. 공천 경쟁한다. 그게 정치꾼들의 속성인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응? 그런데 여기서 그냥 윤석열이가 막 매일 도어 스태핑 하면서 말 실수를 해대고 말은 푹 질러버리네요. 국민 연장 터지게. 거기다 김건희란 말이야. 요물 같은 얼굴로 얼굴 풀 메이크업한 얼굴에 동동동동 떠가지고 말이야. 보기 싫다 그러는데 매일 나오네. 자리를 매일매일 나오네. 그러면은 정치가 실종됐다는 거. 정치의 목적은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정권 잡았잖아요. 대통령 잡았으니까. 그러니 정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치의 목적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국민의 고민을 들어주라고 우리가 국회의원 저놈들을 뽑았는데 이것들이 도대체 민주당 너희나 국힘 너희나 가치가 뭐냐? 너희들 이념이 뭐냐? 너희가 국민을 대하는 자세가 뭐냐? 민주당 놈들은 이재명을 어떻게든 그놈의 새끼가 당권 잡는 건 거의 확실히 해요. 우린 좋은 거니까 이재명이 당권 잡으면은 스스로 제거되는 거예요. 민주당 쪽에서. 그 다음에 국힘 너희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우리 돈 걸려줘 이런 거 아니에요. 갖고 있는 돈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고 휴지 조각이 될 판이니 대통령이라는 놈은 말이야 뭐 무슨 파리바게트 했어요 그게? 나 잘 몰라요. 3년 SPC인가? 몰라요 그거. 근데 가가지고 본점에 가가지고 지 마누라하고 빵을 이까만큼 사가지고 가서 빵 자랑을 해. 경호원 수천 명 수백 명 깔리고 대통령 한번 움직이려면 수백 수천 명이에요. 경찰까지. 그죠? 거기다가 팝콘이나 처먹고 있고. 그러면은 결론부터 말하고 갈게요. 이 정치의 실종 시대인데 정치를 하려는데 정치를 안 해요. 이놈들이. 정권만 목적이고 국회의원만 목적이니까 전부 다 민주당 놈이나 국힘들이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국민의 볼적에는. 굉장히 위험신이에요. 이거는. 그러면은 여기서 이준석을 날르느냐 마느냐가 왜 나오냐고. 결론부터 내리려면은 전 그 징계위는 확실히 열릴 것 같고 열리더라도 이준석을 못 쳐낼 것 같은데 경고도 굉장한 거예요. 다음권 정지 그런 거 떠나서 못 쳐낼 것 같은데 이 쳐낼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내가 그 내부를 안 들어가 봤으니까 이항이란 그 여인의 내부를 안 들어가 봤는데 근데 이준석을 쳐내면요 그 성오익이든 증거 인멸 조작이든 이준석을 쳐내면요 국힘은 망해요. 국힘은 끝나요. 국민의 눈에서 보자 말이죠. 그 60, 70, 80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그 쓰레기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나이 든 사람들은 그냥 싫은 거야 이준석이가. 그것들은 아직도 유승민, 김무성, 이준석을 탄핵 역적이라고 싫어하고 유승민, 이준석이가 윤석열의 대치 세력이라고 보는 거야. 적대 세력으로. 이 미친놈들이야. 그 늙은이들을 보면은. 여기 들어오는 늙은이들은 고고투브에 자꾸 늙었다 하니까 너희도 늙었고 나도 늙었으니까 늙은이끼리는 할배 그러고 말이야. 김씨, 이씨 그래도 상관없는 거야. 알았어? 얼굴이 이렇게 하지만 나도 너희들만큼 늙었다. 그래서 아니 뭐 이유가 있어야지. 성옥이나 증거인멸 그건 의혹이라니까. 의혹. 증거가 없는 의혹이라고. 루머로 강용석이가 터뜨린 거고. 그러니 국민들의 볼적에는
정상적인 국민은 일반적인 국민이 볼 지금 관심 없어요. 이준석 젊은 친구가 그런 짓을 했든 안 했든 부정과 부패를 안 저질렀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국힘 쪽에서 자칭 윤핵관이라는 윤세력이라는 애들이 자꾸 들고 나온다는 거죠. 여기서 윤석열이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야. 말하면 큰일 나죠. 어? 그러면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국민의 정서나 입장에서 보면은 정치를 바꿔라, 세대 교체해라, 국민의 민생을 돌보라. 그죠? 너희가 이준석을 쳐내면 국민이 이반이 일어날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반이 일어날 거예요. 물론 국힘 윤리위에서 징계를 해버리면은 경고나 뭐 당원권 정지나 뭐 제명 똑같은 거야 그거는. 그러면 이준석이가 그 타격은 받죠. 이준석이가 저런 애에서 우리가 정치를 바꾸라고 세대 교체하라고 우리가 국민의 일반 여론의 70%를 찍어줬고 이준석의 정치를 바랬는데 과거가 그랬어? 그죠? 실망은 좀 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속을 부글부글 끓을 거예요. 왜? 아니 믿었던 이준석이만큼 26살, 7살 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야. 그러나 그거는 잠시라는 거예요. 국민들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저것들은 기존 정치인들은 그 사람을 치는 저 윤리 저놈들은 국힘 다른 놈들은 일반 정치권 모든 놈들은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을 쳐내면 국힘이 망해요. 망해요. 기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나이 들고 늙은 사람만 제외하고 흘러간 물들만 그냥 윤석열을 옹호하러 들어가고 윤석열 시대를 옹호하려고 그러지만은 그건 일반 국민의 정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징계가 진짜 징계를 할까?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런 의심이 든다는 말이에요. 저는 징계를 안 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그거는 하든 안 하든 이준석의 몫으로 넘어가는데 징계를 안 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중심이 있어요. 제가 맨날 그랬잖아요. 대선 전후나 지선 전후나 이준석이가 중심이 있을 것이다. 요번에 이 징계권은 좋든 나쁘든 중심에 있는 건데 이게 왜 일어나느냐. 이 권력투쟁이고 공천투쟁이라는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공천투쟁이고 권력투쟁인데 공천이 혁신이니 이준석은 혁신을 띄워가지고 공천 시스템을 바꾸고 지금 무관들이 있죠. 이준석을 지지하는 20대 30대 30대죠. 애들이 대부분 김용태, 김재섭, 천하람 뭐 이런 애들 그런 애들 갖다 국회의원으로 만들겠다는 소리야. 근데 그것도 안 돼요 여러분. 왜 안 되냐 하면은 그들은 지금 험지에 가 있어요. 뭐 도봉구, 성북구, 전라도 이런 데 아니에요. 자기 총선에 국힘이 앞선 구도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안 나온다니까. 그런 데가 떨어지는데 이것도 여론에서 뽑고 또는 준석이가 말한 대로 젊은이로 공천을 싹 물갈이 하겠다. 이거 아니에요. 구세대 쫓아내고 물갈이 하겠다. 근데 이게 안 될 확률이 많다니까. 준석이가 하려면 공천권을 쥐고 있어야 돼요. 시스템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2년 후에 준석이가 공천을 행사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죠. 그때는 당대표가 안 되고 당대표가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면 난리 나겠죠. 그냥 국힘에서 친윤들, 윤핵관 그리고 일반 구정치인들 또는 그 지역에서 막 국회 한번 뛰려고 막 몇십 년을 막 봉사한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 그럼 준석이가 하려면은 타협을 해야 돼요. 타협을 윤석열하고 타협하고 구기득권하고 타협을 해야 돼요. 어느 정도는 내가 갖고 간다. 어느 정도는 내가 갖고 가라. 그걸 정치적인 타협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냥 팽팽하게 이준석도 나 못 물러나. 윤핵관들도 너가 있으면 우리가 죽어. 우리가 공천 못 받아.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안철수라는 놈 또 끼어들고. 그러면은 이준석이가 지금 살려고 개인적으로 살려는 것도 있고 그 징계의 문제 또는 자기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대통령 윤석열의 시대가 왔으니 그죠?
계속 윤석열한테 호의적으로 그냥 립서비스를 하죠. 그거는 저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럼에도 어쩔 수 없지, 준석이 입장에서는. 그리고 윤핵관들은 조져. 그게 이율배반적이죠. 윤핵관들은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5년 동안 제대로 만들고 보위하는 그룹인데, 이준석은 윤핵관을 조지면서, 대치관계 들어가면서 자기가, 유리한 고지나 또는 살기 위해서 정치적이든 개인적이든 윤석열한테 립서비를 한다는 거죠. 그 립서비스냐, 전략이냐, 전술이냐, 아니면 아부냐, 다 뻐그러지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준석에 세력이 없는 거예요. 세력이. 걔네도 세력이 아니라니까. 20대 남자들 커뮤니티 따는 그런 것들은. 그 다음에 그 천하람, 김용태, 김재섭 이런 애들 저 좋아해요. 최고위원, 비대위원, 혁신위원 그런 애들로 갈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세력이 안 된다니까. 그래 그들이 언론 플레이 하는 것도 이 언론 플레이하는 게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서 다 묻혀버린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그냥 희대의 요물 김건희가 나와서 그냥 언론을 다 잡아먹어 블랙홀로 빨아들여버려. 김건희만 싫었다 하면 그냥 모든 언론에 잡아 들어가가지고 그냥 코인 따먹게 하니까. 그죠? 그러면은 지금 의도적으로 이건 의도적이 맞아요. 의도적으로 윤핵관들하고 척을 지면서 윤석열 쪽에 붙어서 이준석이가 윤핵관화 된 게 맞아요. 이거는 맞는데 어쩔 수 없다고 정치적인 거로는. 그런데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의 문제죠. 징계위로 이준석이가 징계를 받든 안 받든 그 상관없다니까요. 징계위를 안 받더라도 계속해서 당권 투쟁이나 공천 투쟁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이준석이는 윤석열한테 기대는 형편으로 가는 거죠. 가는데 지금 문제가 뭐예요? 윤석열이가 정치를 몰라요, 여러분. 정치를 갖다가 한 10년 정도는 했어야지, 최소한. 여의도 국회의원 정치고 모른다고. 지금 윤석열의 옆에서 호가호위하는 윤핵관의 세력은 윤석열을 자기들 의도대로 끌고 가려는 생각이 있을 것이고, 윤석열은 너희가 그런 거 나도 알아. 정치꾼이라는 게. 나는 그래서 검사를 요직에 다 박아놨어. 청와대도 행정부도 다 박아놨고 검사를. 그 다음에 국힘에서도 검사 출신 다 모였어. 내 앞으로. 사시 출신들, 판사 출신까지 다 모였잖아. 그게 윤석열의 한계인데 지금 윤핵관들은 정치를 20년, 30년, 15년 이렇게 한 놈들은 자기들의 정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윤석열을 갖다가 옹이하면서 보호하면서 국힘도 보호가 되고 자기들이 정치 권력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언젠가 한번 터진다고 말기 가면 이게. 여기서 이준석이가 윤석열한테 들어가 버린 거야. 준석이가 말하는 거는 준석이에 기대했던 일반 국민의 여론하고 배치되는 말만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준석이가 자기가 살려고 너무 극명하게 나타나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윤석열이가 보수의 노무현과 같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거니까 장점이 많다. 보수의 노무현이 같이. 노무현의 말기가 어떻게 됐냐고. 말로가. 노무현이 되지기 전에 노무현 임기 말에 3% 갔어요. 지지율이. 그러니까 준석이가 막 쏟아내는 거야 지금. 그 우파 쓰레기 평론가들이나 좌파 평론가들도 노무현이가 말이지 좌회전하면서 우회전 깜빡이를 꼈다. 한미 FBA도 통과시켰고 제주 해군기지도 했다. 그거는 국가 대통령은 당연히 하는 거예요. 노무현이가 좌파면서 우파 깜빡이 켠 거 아니라 그걸 빗대서 준석이가 그럼 윤석열이가 좌파라는 거야? 아니면 원래 우파였던 거야? 윤석열의 정체성은 없어요. 우파 갔다가 좌파 갔다 우파 갔다 지금 윤석열이를 보수의 노무현 같다. 그건 실언이에요. 지금 계속 말을 하는 게 김건희 문제가 나오면은 아니 김건희가 사적 인연을 되는 사람하고 봉화마을 관계 무슨 상관이냐? 국민들이 그냥 모두 그냥 쉽게 가는데 이런 걸 가지고
이준석이가 일반 국민 정서와 달리 윤석열한테 의지를 한다는 거죠. 응? 도어 스태핑 같은 것도 이거는 몇 발짝 더 나가고 윤석열이가 우리 상상을 뛰어넘고 정치 개혁을 위한 몇 발짝 더 나가는 게 도어 스탬핑이고 소통이 잘 되고 있다. 말할 때마다 실언이 나오잖아요. 선대위 때도 똑같잖아요. 선거운동할 때도 윤석열이가 대통령 후보할 적에 그때 이준석이가 도망다니잖아요. 선대위 없애버려. 윤석열 그런 말 하지 마 하면서. 근데 오히려 완전히 180도 해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래 구중궁궐 청와대에 안 들어간 것도 윤석열의 통치체를 잘 보여준다. 이런 말. 그 국민의 대부분은 그 나중에 지금 현재도 용산 이전 문제 윤석열을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 독단적이다. 용산 이전 문제다. 이제 하나가 더 붙었어요. 김건희 문제다. 이제 이렇게 나와요. 다음 주부터는. 응? 응? 그러니까 그 윤석열 입장에서는 싸우라고 그냥 놔두는 거야. 이준석 네가 나한테 아무리 아부하는 척 해봐야 안 된다. 난 정치 모른다. 너희 마음대로 해. 너희 마음대로 이기는 놈은 내 나중에 잡을 거야. 윤석열이 음흉하고 뭉텅이 같은 사람이에요. 윤석열은. 너희 둘끼리 당권 경쟁해봐. 난 어차피 아슬아슬하게 대통령도 됐고 난 내 할 일 하는데 너희 이준석이야 그쪽에서 징계를 때리든 뭐 통과되든 해봐. 그러면은 나는 너 이긴 놈 중에서 나한테 더 충성하고 검찰들에게 더 충성하는 놈만 챙길 거야. 이거라고. 응?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문재인도 그렇고 노무현도 그렇고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대통령전으로 팍 모이죠. 그죠? 그렇죠. 그리고 일단 국정 안정시키러 들어가죠. 적폐 수사를 하든 말든. 그런데 윤석열이가 그 정치를 모르니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핵관들도 윤석열을 이용하고 있고 이준석이도 윤석열을 이용하고 있고 윤석열도 국힘을 이용하고 있고 이게 미쳤다는 거지. 리더가 없다는 거예요. 리더가. 그러면 윤핵관 쪽에서는 윤석열을 리더로 확실히 옹호하려고 그러는 거고 이준석은 자기가 차세대 리더 현재 리더가 되겠다는 소리인데 그 핵심에서 공천 문제 1년 한 22개월 남은 거 공천 문제가 확 치고 들어온다는 거야. 죽자 살자서 싸우 이놈의 새끼들이. 거기서 갖고 온 게 이제 징계위야. 나 징글징글해. 김건희 문제도 그렇고 이 징계위 문제도 그렇고 징계위 이거는 열렸어도 안 되는 것이고 열리더라도 없는 거로 하는 게 해야 되는데 열렸다면 뭔가로 내놔야 되니까. 근데 제가 볼 적에는 이준석을 징계해서 경고만 때리든 당원권 정지를 하든 제명을 하든 탈당 권유를 하든 어떤 거가 오든 이준석이는 들고 일어나서 이제 싸울 거라고. 국힘 내에서 싸운다고. 이준석 성격상 탈당해가지고는 안 싸워요. 걔가. 그 안에서 싸우는데 이게 더 미쳐 돌아가는 거야.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징계위는 이준석 징계를 하면 안 되고 일주일 동안 내가 볼 때 징계위에서 징계 못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일반 국민의 여론은 왜 그런 식으로 10여 년 전에 그것도 쓰레기 유튜브에서 강용석이라는 특별인 걸 갖고 정치를 바꿔보려는 준석이를 그렇게 못 죽여서 난리냐 이런 거죠. 그리고 민주당 애들은 혹이야 이준석이가 날아가면 민주당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지금 뭐냐면 이준석이에요.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같은 애들이 나올 수가 없고 나오지도 못한다는 거죠. 근데 준석이는 자기 힘으로 뚫고 올라갔다는 거야. 응? 그 20대 남자 너희놈들은 말이야. 너희들이 이준석을 만들었다 그러지.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 5060들이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었어 이놈들아. 응? 그들이 보고 있다는 거야. 사회 허리 가슴 세력인 5060들이 아무리 정치가 미치고 돌아가지만은 당대표를 윤리적으로 징계위를 연다? 그럼 끝나는 거야 국힘은. 국힘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이 그까지 생각 못하는가 봐. 응? 그 윤석열이가 힘이 없어요. 응? 쉽게 말해 정치력이 없어요. 그냥 마당새 돌쇠같이 좋아 빨리 가.
그리고 관료들 출신들, 검사 출신들로 지금 뭐 취임 초에 한 2개월 다 돼가니까 취임 초에 그냥 그 정책을 막 발표하죠. 그거 하나도 소용없다고. 그 누구나 다 했던 거예요. 규제 혁파하라, 종부세 깎아라, 법인세 깎아라, 반도체 부흥시켜라. 그거 다 했어. 과거 정치인들도 대통령들도. 아주 징글징글합니다. 하여튼 이준석을 내치면 국힘은 끝나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